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연금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경제 이슈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지난주에 핫했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1위인 분의 이야기였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가 30%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세금도 적게 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분명 가야 할 길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래서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는 조금 생각하기 힘들지만 이제 부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지니까 그 부의 양극화를 조금 줄이는 이제 요소 5에 대한 고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먼 미래에 AI나 로봇이 이제 노동을 대체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도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노동을 AI나 로봇이 하면 사람의 고용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느냐 라고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30%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제 이제 가치가 클 기업에 이제 정부가 혹은 국부 펀드가 되겠죠. 30%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로 배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은 한 번밖에 벌 수 없으니까 그 배당이 되겠죠. 그 배당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 소득을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감소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복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복지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할 거고, 이제 보편적 복지를 하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고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고가 그만큼 있느냐, 국가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국고를 어떻게 메우냐면 세금으로 메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어쨌든 세금으로 메워야 되고요. 세금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와 되게 비슷한 맥락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GDP를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지하 경제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증세를 하지 않아도 지하 경제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증세는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국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로 복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흡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 정부가 혹은 국가가 올바른 투자를 해보자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항등식인데요.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경제 성장 방법은 C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소비를 최대한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고요. 투자는 저금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GDP를 늘려야지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고립된 경제를 이제 가정하는 거고, 개방 경제에서는 플러스 NX가 붙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순수주를 증가해서 GDP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이건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하셨던 분의 이야기에선 주로 정보 지출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정보 지출을 늘리면 이제 GDP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정부 지출을 늘려서 GDP 상승분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뭐가 순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세금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증세를 하지 않고 세금을 어떻게 늘리느냐 라는 고민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세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너무나 또 두려운 현상인 거고요. 특히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세율을 함부로 이제 조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GDP를 늘려서 세금을 확보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질을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혹은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가 국영기업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포항제철이라 생각을 해요. 포항제철이 지금은 민영화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영역, 국가의 힘으로 국가가 만든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게 좀 잘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도 많은 이익을 분명 줬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자세하게 확인은 해봐야 됐지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분명 거기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내는 세금만 하더라도 엄청났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이제 잘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포항제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철업이잖아요. 제철업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독점 구조에서 혹은 과정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무서워서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 독점이라는 게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영기업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철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제철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철업이 필요했었고 그 당시 기준으로 미래 가치에도 충분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정부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면 이게 제철업이 언제나 좋다, 언제나 흑자를 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독점 기업이고요. 독점 기업이고 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입니다. 조금 많이 민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한국전력은 지금 목표가 다양하게 있지만 이제 전기요금의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엄청난 적자폭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 그냥 기업이 적자를 보니까 요금을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에 있어서 한 표 한 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세를 함부로 높일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전기세를 함부로 높일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기업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업에서 이제 수익이 잘 나오면 좋지만, 과거의 포항제철처럼 잘 나왔고 과거의 한국전력처럼 잘 나오면 좋지만, 이게 영원히 잘 나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해당 당에서는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TSMC도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영원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영원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뭐 30년, 40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TSMC가 잘 나가는 게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100년 뒤, 200년 뒤에도 TSMC가 지금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업이 이제 정부가 국가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게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 작용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쯤에 했던 이야기인데, 대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0년 뒤에 이제 이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0년 뒤면 혼자 남아있겠네요. 저도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했었는데, 이 정부에 양성하는 이 지원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기업이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원이 끊기게 되면 기업이 순간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이라는 인식을 해야 되고 사회적 기업이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사회적 기업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땐 분명 이제 변화에 기업이 빠르게 적응해야 되는 거고, 혹은 뭐 산업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랬을 때 뭐 기업이 빠르게 변환할 수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국부펀드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국부펀드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이라는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낸다라는 고민을 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연금의 자원이 고갈될 것을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갈될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되겠죠.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이제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펀드를 조직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가 또 다른
펀드를 조직하게 된다라면 일단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의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매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매우 위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30%를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결권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건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영기업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혹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투자가 기업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기업에게는 자유로운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무차별한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장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정치의 힘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요. 기업이 성장하거나 혹은 이제 뭐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심판을 받아서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올바른 경제의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정부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뭐 특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저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최소한으로 돼야 되고 최대한 막자라는 게 저의 평소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30%의 지분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긴 했었거든요. 정부의 투자가 이제 기업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늘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날 현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거긴 한데 저는 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죽음세라고 이야기하는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 재벌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물려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업을 최대한 키워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요즘이야 자식이 한둘밖에 없지만 이 자식이 어쨌든 부모님의 숫자보다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을 충분히 키워야 이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들도 우리 미래 세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애를 안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살았던 것만큼 행복하게 살까? 나의 삶이 행복한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내가 살 만큼도 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도 분명 누군가는 소유주가 있고요. 그 기업을 가진 이제 또 다른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할 텐데 여기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기업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기업을 영업하다가 기업이 잘못돼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망하게 되면 이건 책임을 전가하게 돼버리는 효과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늘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이제 행복 회로를 많이 돌리게 되는데, 잘못됐을 때에 대한 생각도 분명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에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뭐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내에서, 체제 내에서 이게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경제 체제의 변환도 필요하다라고 국민적인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 과정에서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할 수도 있고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해서 국고를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더 어떻게 늘릴래라는 이야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 대통령이 되면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정책들에게 있어서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를 어떻게 늘리냐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좀 이제 국고를 늘리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제 각 개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동의를 하는지,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 개인이 이제 경제적인 공부를 통해서 경제를 공부를 하고 경제적인 사고를 하면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